갑시다. 자, x는 0에서 불연속인 함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런 2차 함수는 그냥 당연히 연속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에서 끊어진 유리함수인 거고, 그럼 0에서는 연속 맞죠? 자, 얘는 마이너스 2,0에서 시작하는 무리함수인 거니까 0에서는 연속 맞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x가 0보다 클 때는 x로 나오는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로 나오는 함수일 거란 말이야. 뭐야 이거? 1이고 마이너스 1로 나오는 함수일 거란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냥 나오고 마이너스 한번 달고 나오고 하는 거니까. 그럼 그래프가 x가 0보다 클 때는 1이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고 0에서의 함수값을 이렇게 0으로 준 거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0에서 난장판이에요. 그죠? 답 4번이야. 됐죠? 5번도 봅시다. x가 0이 아닌 곳에서 라고 했으니까 약분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그냥 x 플러스 1 함수랑 같은 거거든요. 대신 0에서는 그리지 마세요 이런 뜻이잖아. 그쵸? 근데 0에서 함수값 지금 몇이라 그랬어요? 1. 그래서 여기를 정확히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얘는 연속이에요. 됐죠? 뜯어져 있는 그래프들도 그리시면 돼. 자, 다음 35쪽에 13번으로 오십니다. 자, 얘는 풀이를 예쁘게 적어 드릴 거니까 적어 가세요. 이거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적으셔야 돼. 자, x가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x. 자, 요 문장은 여러분 킬러에도 준킬러에도 아주 쉬운 문제에도 계속 등장하는데, 그냥 문제에서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뭔가 얻어내란 뜻이야. 만약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면 그냥 극한값이랑 함수값을 갖다 놓고 문제를 풀어라, 또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힌트를 찾아라, 이런 문장이에요. 자, f2를 찾아야 되니까 이 식을 fx에 대해서 일단 정리해 볼 거거든. 그쵸? 여기다 2 넣으면 답일 텐데 지금 여기에 2를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직접적으로는 못 넣어. 그럼 f2를 어떻게 찾느냐? 얘는 함수값이죠. 근데 극한값으로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서술형엔 요 문장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요 문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친구가 수렴한다라는 것은 분모가 0으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분자도 0으로 접근해야 돼서 루트 9-a가 0. a는 몇? 3이에요. 이제 a에다가 3 넣으시고 분모를 0으로 만든 인수를 약분하면서 이제 값을 구해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약분 지금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뭐 해야 돼? 유리화. 자, 그러면 분자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면서 x 플러스 7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고, 분모는 전개 안 해요. 자, 그럼 분자가 지금 x 마이너스 2 맞니?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2 넣으시면 루트 9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되죠? 중요한 문제고. 자, 39쪽에 4번으로 오세요.
봅시다. 좀 간결하게 풀어드릴게. 자, 두 함수 fx, g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옳은 것만을 고르는 문제고요. 기억 보시면 함수 fx 플러스 gx는 x는 0에서 연속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자, 연속성을 판단하시는 건 여러분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을 조사하시는 거죠. 그쵸? x는 0에서요. 근데 지금 보시면 x는 0에서 fx가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야. gx가 x는 0에서 연속이 아니에요? 연속이야. 그럼 연속인 애를 둘이 더하면 뭐야? 연속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그냥 동그라미인데 한번 보자고요. 자, 먼저 fx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몇이에요? 1이죠. 그죠? 그 다음 gx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몇이에요? 0이니까. 이렇게 같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x는 0에서 gx분의 fx를 물어봤어. 이런 유리식의 형태는 여러분 불연속점이 확실한 곳이 있다 그랬죠. 분모가 0 되는 곳. 맞아요? 분모가 0 되는 곳은 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그래프가 그려지긴 하지만 이 0에서 구멍이 뚫려 있을 수도 있다 그랬어. 그죠? 근데 지금 gx가 0 되는 곳이 어디예요? 0하고 1인 곳에서 g0이랑 g1이 0이죠. 맞죠? 그러니까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그냥 xx-1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겨먹은 함수인 거지. 그럼 여기 0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0을 못 넣는단 말이야. 여기 1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0이라서 불연속이 되는 거야. 함수값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니은은 x는 0에서 연속이냐 하고 물어봤지? 안 돼요. 아시겠어요? 불연속입니다. 자, 디귿은 fx 곱하기 gx가 x는 1에서 연속이냐 하고 물어본 거죠. 보세요. 이거 실제로 수능 문제 풀 때나 아니면 이제 마플 시너지에서 곱함수의 연속성을 따질 때 이런 스킬들을 쓰거든. 아주 간단한 얘기니까 잘 들어봐. 지금 x는 1에서 fx 자체는 어때? 불연속이지. 그러니까 이런 불연속인 함수에다가 연속인 함수를 딱 갖다가 넣으면서 얘네들의 연속성을 따지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진짜 오버하면 둘 다 불연속인 걸로 줄 때도 있어요. 오케이? 원래 교과 과정상 내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둘 다 불연속인 걸 갖다 놓을 때도 있어. 그럼 봐봐. 일단 fx 보면 좌극한 1, 우극한 2, 함수값 2여서 이렇게 된다? 그쵸? 근데 여기 gx의 좌우 함수값이 붙어서 얘네 셋이 다 같아져야 되잖아. 그럼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얘가 곱셈의 깡패인 0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gx 봐봐요. 이 x는 1에서 좌극한 몇이야? 0. 우극한 몇이에요? 0. 함수값도 몇이야? 0. 맞아요? 자, 불연속인 함수들은 있잖아. 곱하거나 더하거나 나누거나 뺐을 때 걔가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거든. 직접 조사를 하셔야 돼. 되겠어요? 다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불연속인 함수들은 연속성을 바로 판단하실 수가 없어. 조사해 봐야 돼.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마플 시너지의 341번 잠깐 바로 보고 갈까요? 어차피 질문이 나왔거든. 진입한단 문제죠.
봐봐요. 기억 보세요. x는 a에서 이어진, 부드럽게 이어진 연속인 함수가 앞에 2개 주어져 있죠. 맞아요? 그럼 이 두 함수를 이용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걸 했을 때는 연속인 거야. 그죠? 나눌 땐 좀 조심해야 되지만. 자,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될 대상은 누구야? gx. 그럼 이 앞에 있는 함수에서 뒤에 있는 함수를 뺀 게 gx 아니에요? 연속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해돼요? 니은이랑 디귿은 있잖아. 지금 fx랑 gx가 x는 a에서 어떻대? 불연속이야. 그럼 얘네 둘이 더한 함수는 불연속일까? 아니라고 봐야 된다고 이렇게. 아시겠어요? 제가 발리 하나 좀 이따 만들어 드릴게요. 일단 x 치고. 얘도 봐봐. fx, g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래. 그치? 곱한 것도 불연속일까? 모른다고요. 봐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fx가 얘들아 요래 생겼어. 그럼 x는 0에서 불연속이죠. 불연속이죠. 자, gx가 요래 생겼어요. 오케이? 그럼 gx도 x는 0에서 불연속이죠. 근데 이제 곱함수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한번 따져보자. 자, 얘부터 좌극한 몇? 마이너스 1. 우극한 몇? 함수값 몇? 그죠? 자, gx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한번 봅시다. 좌극한 몇? 우극한 몇? 함수값 몇? 계산해봐요. 다 같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발리를 만들 수 있어. 이 합도 마찬가지야.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문장을 보기만 해도 저게 틀려 보여. 이해되니? 그렇단 얘기야. 자, 다시 베이직센 39쪽으로 오셔서 6번 보세요. 자, 최대 최소값 가지는지 조사해 봅시다. 구간 자체는 닫혀 있으니까 아주 좋죠. 열려 있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자, 그려보시면 돼. 자, x가 1이 아닌 곳에서는 x-1제곱 그려달라 그랬어. 이 꼭지점 1,0인 이차함수 맞죠? 자, 여기. 자, 근데 x가 1인 곳에서는 함수값 몇을 갖는다고요? 1. 그러면 여기는 구멍인데 함수값은 1이야. 자, 이 그래프 못 그린 사람들 그려가시고요. 자, 0부터 2까지 이 함수의 최대 최소 한번 구해봅시다.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이차함수잖아. 그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릴 때부터 훈련시켰던 거예요. 자, 여기 한 칸이면 y값도 몇 칸? 한 칸. 여기 한 칸이면 y값도 몇 칸? 한 칸. 그럼 여기가 2, 9, 1일 거야. 이해되죠? 자, 여기 두 칸이면 x값 몇 칸? y값 몇 칸? 4칸. 그쵸? 이렇게 해석 연습을 시켰었지, 내가 어릴 때부터. 왜냐면은 이제 함수를 식 세워가지고 막 집어넣고 이거 시간이 걸려. 함수도 마치 도형처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됐지? 자, 구간 몇부터 몇까지예요? 0부터 2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다 보고 이 점도 보는 거지. 그쵸? 최대값 몇? 1. 그렇지. 최소값 몇? 없어요. 잘해요. 여기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그죠? 잘했어.
7번 봐요. 서은이 왜 수줍게 웃고 있니? 자, 3에서 뚫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은 그래프를 요만큼 보세요 이런 얘기야.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네요. 그죠? 다 닫아놨으니까 문제 없다고요. 그죠? 3부터 4까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거야. 그쵸? 근데 이제 문제에선 최소값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최소값 어디예요? F4. 그쵸? 4부터 5까지 4부터 5까지 보면 최소값 5. 그죠? F5. 근데 이제 2번이 문제가 돼. 0부터 3까지 보면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보란 얘기거든. 맞아요? 최소값 있어요 없어요 이거? 계속 떨어진단 말이야. 이런 게 이제 최소값이 없는 거야. 우리가 어릴 때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는 최소값을 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이렇게 쭉 떨어지는 친구들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지. 그래요. 그 다음 유형 19번은 일단은 질문은 없으신데 다들 잘 푸셨어요? 예를 들어 11번 같은 거. 12번 질문해야 되지 않아? 너 왜 이렇게 깨끗해? 아니, 저 깜빡하고. 11, 12 둘 다 한번 해볼까? 왜냐면 11번에서도 조금 할 얘기가 있거든. 어차피 마필 가면은 또 저기 사이값 정리는 질문이 있어서 그때도 설명할 수 있고. 봐봐. 빨리 풀고 미분하고 싶어요. 오늘 정말 재밌는 수업이 될 거야. 알겠어? 역사 얘기도 할 거예요. 표정이 그러죠? 응. 왜 우리 현대사회는 서구 문명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가? 아니야, 됐어. 조용히 할게. 이거야. 자, 방정식이 구간 마이너스 1,0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A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방정식의 근을 지금부터는 함수로 판단하거든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이건 이제 이런 얘기고, 함수값을 가지려면, 아니, 근을 가지려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부호랑 0에서 함수값 부호가 반대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걸리는 거거든, 중간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고 0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인 이런 형태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양수고 0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인 이제 이런 형태일 수도 있죠. 맞아요? 첫 번째 f-1이 음수고 f0이 양수인 상황. 두 번째, f-1이 양수고 f0이 음수인 상황.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1 넣으시면 a 플러스 8입니다. 0 넣으시면 a예요. 풀면 a가 마이너스 8보다 작고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그럼 마이너스 8보다 작고 0보다 크려면 동시에 만족하는 a값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돼요? 그 다음에 이거 a 플러스 8이었으니까 그냥 바로 풀자.
자, A가 마이너스 8보다 커야 되고 A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동시에 만족시키는 A값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이번에는? 있죠? 몇부터 몇까지? 마이너스 8부터 0까지. 그쵸? 근데 이제 이렇게 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풀고 있으면 안 돼요. 오케이? 사이값 정리의 핵심을 쓰는 거야.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는 이런 촌스러운 짓거리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 고급지게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몇 차 부등식이니? 2차 부등식이고 4이죠. 이렇게요. This is 고이야. 됐죠. 12번. 2747. 2747. 자, 봅시다. 지금 F2랑 F7은요,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 다음에 F4랑 F7은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은 경우의 수로 보면 이제 이런 상황이 좀 있을 것 같아. 자, F2랑 F7이 만약에 둘 다 양수였다면 F4는 음수. 괜찮죠? 그 다음에 F2랑 F7이 만약 둘 다 음수였다면 F4는 양수.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상황이라는 건 2, 4, 7 이런 뜻이니까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 두 번째 상황에서는 2, 4, 7 이런 얘기니까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죠. 맞죠? 빨강색이랑 노란색이랑 다 X축이랑 몇 점에서 만나고 있어? 두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실근 몇 개예요? 적어도 2개입니다. 정말 쉽죠? 사이값 정리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와. 자, 마플 시너지. 298번부터. 오! 5번이요! 이거 봐봐. 미안해. 여기 봐. 봐봐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만드는 거야. 알겠어요? 곱함수를요. 자, 대답해보는 거야. 이 gx는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에요. 자, fx는 x의 a 왼쪽에서는 무슨 함수야? 1차 함수. 그럼 a보다 작을 땐 다 연속이에요. a보다 클 때도 다 연속이에요. 그럼 fx가 x는 a에서 이어져 있기만 하면, fx가 x는 a에서 연속이기만 하면 얘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겠지. 맞아요? 연속인 함수 2개 곱하면? 그래요. 연속인 함수 2개 곱하면 연속이겠지. 그래서 일단 fx가 연속인 상황이 하나 있을 거야. fx가 연속이면 곱해도 연속인 거야. 자, 그래서 위에 a 넣은 거, 이게 a에서의 좌극한이죠. 그렇죠? 그다음 밑에 a 넣은 거, 이게 a에서의 우극한이지. 이렇게 문제를 일단 한번 해결해 보실 수가 있어. 돼요? 넘겨요.
A가 3 또는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A가 3이거나 마이너스 1이 아니야. 그럼 fx는 x는 a에서 불연속인 거야. 이렇게 뜯어져 있는 거야. 알겠어? 근데 지금 곱함수의 연속성을 따지는 거잖아. 얘들아, 뜯어져 있어도 좌극한이랑 gx랑 곱해주고 우극한이랑 gx를 곱했을 때 연속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던 것 같아요. 얘가 뭐면 된다고요? 그렇지. 여기 a를 딱 넣었을 때 0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 알겠어? 물론 정석풀이도 할 거야. 정석풀이도 할 건데 이걸 이해하고 계시면 정말 좋아요. 곱함수의 연속성 따지는 거. 자, 저기다 a를 넣었을 때 0 요렇게요. 됐죠? 그래서 답이 이제 5번이고. 자, 이제 제대로 푸실 땐 이렇게 푸는 겁니다. 두 번째 상황이라 함은 결국 fx가 불연속인 걸 가정했을 때 과연 얘네들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지면서 연속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 세 개를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FA는 위에서 조사해야 돼요? 아래에서 조사해야 돼요? X가 A일 땐 위 함수라 그랬으니까 A 플러스 3인가요? 그 다음에 fx의 좌극하는 이제 위에 있는 함수로 조사하시는 거고 fx의 우극하는 이제 밑에 있는 함수로 조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지? 그 다음에 gx 자체는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함수값이나 다 뭐다? 저기에 a를 넣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이에요. 되겠어요? 얘네 셋 다 같으면 연속인 거지. 그치? 자, 근데 지금 종류로 보면은 두 종류밖에 없지 않니? 그쵸? 얘네 둘이 같게 만들어 봅시다. 자, 일단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 불편한 표현은 좀 이렇게 바꿔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원래는 넘겨서 다 전개해서 인수분 하던가 넘겼을 때 공통인수 있으면 그냥 묶어서 끝내면 돼. 그치? 근데 이게 꼴 자체가 내가 맨날 강조하는 또 이런 꼴 아니야? 그쵸? 좌우변이 같아지는 방법 얘기해봐요. B랑 C랑 같거나 A가 0이요. 이러면 되죠. 맞죠? 지금 둘의 공통인수 보이시죠? A 플러스 7 맞아? 얘가 0이면 돼. 그럼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간에 그냥 같이 0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 또 요 다른 부분을 같게 맞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까 여기서 열심히 풀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끝낼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됐지? 결론. 얘가 x는 a에서 불연속이야. 그럼 요거 연속 함수예요. 오케이? 그럼 이런 애들 x는 a에서 연속이 되려면 되겠어? 내신에서 둘 다 불연속으로 내기는 쉽지 않아. 넘겨요. 304번이요.
자, 함수 fx와 2차 함수 gx가 자, 이런 거 밑줄 빡 그어줘야겠지. 연속 이렇게 바로 쓰는 거야. 오케이.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g0은 8이고 나 fx g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자, 조금 했으니까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들면 좋거든. 여러분 요거 2에서 뭐예요? 발산이죠. 저거 0분의 2꼴이니까. 어이구, 맞아요? 근데 2에서 함수값이 1이래, 그지? 어쨌든 불연속인 거야. 이해돼? 근데 곱했더니 x는 2에서 연속이 됐다라는 거야. 이런 얘기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되죠? 그럼 gx의 세팅에 있어서 g2가 0인 건 하나 밝혀놨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아쉽게 예, gx의 최고차항의 개수 이런 건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 ax 플러스 b라고 씁시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연속성 판단을 하는 거야. 연속성 판단을 누구의? fx gx에. 자, 가볼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려면은 x는 2에서 연속이어야 되는 거니까 리미트 x 2좌극한하고 리미트 x 2우극한하고 f2g2 그쵸? 이런 거 이제 판단을 하셔서 셋 다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봐요. 이건 몇일까? 어차피 f2는 1이고 g2 빵이니까 계산하면 0이어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 fx는 이 함수 가지고 와야 되고 gx는 이제 이 함수를 가지고 올 거야. 여기까지 돼요? 그 다음에 우극한 할 때도 어차피 fx는 저 위에 있는 함수 가지고 올 거고 gx는 이 함수 가지고 갈 거니까 식이 똑같죠? 그러면은 이제 얘는 좌극한 우극한 할 때 함수 형태가 같으니까 그냥 2에서의 극한값을 같이 따진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갈게요. 그럼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에 2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나 왜 이거 1로 풀었었던 것 같지? 어쨌든요. 됐어요? 그러면은 2a 플러스 b는 0이네. 됐죠?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힌트 하나 더 줬습니다. g0은 8. 그럼 여기 0 넣어도 8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b 몇이에요? 마이너스 4. 여기다 마이너스 4 넣으면 넘어가서 a는 2. 됐어요? 2 맞죠? 그래서 이 gx가 완성이 됐어.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G6 물어봤으니까 여기에다가 6 넣어서 이제 문제를 끝내시면 돼요. 지금 305번 푼 거죠? 304번 푼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다 6 넣으면 이렇게 문제를 끝내시면 됩니다. 됐어요? 요거 꼭 집에서 다시 풀어보세요. 305번도요. 지금 305번 풀 거야. 자, 들어봐요. 들어봐. 이게 몇 차 함수야, 지금? 2차 함수야. x, 이거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야. 그럼 연속 함수 두 개를 나눠놓은 거거든? 그럼 원래 연속이어야 되지 않아? 그렇잖아. 연속 함수 두 개를 더하건 빼건 곱하건 나누건 원래 연속이잖아요. 근데 1, 2에서 불연속이래. 맞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이제 문장이 잘 읽히죠? 그럼 fx가 어떻게 생긴 거야, 얘들아? 이렇게 생긴 거고 최고차항의 개수만 모르는 거야. 그쵸? 문제 개깔끔. 이제 밑에다 넣어서 이제 문제 끝내시면 돼. 테이? 그냥 불러봤어. 여기 봐봐. 지우고 2 넣을 거지. 맞아요? 이게 4. 그래서 이렇게 fx가 끝났습니다. 여기다 4 넣으시면 4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24가 되는 거지. 3번이야. 306번이요. 얘들아, 내 얘기 좀 들어봐. 여기 fx 함수가 있고 fx-1 함수가 있어. 맞아요? 단독으로 보면 x에다가 x-1을 넣어서 만든 게 오른쪽 함수죠. 맞죠? 그럼 얘네들은 x축 평행이동 관점에서 x축으로 몇만큼 평행이동 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1만큼 평행이동 시켜서 만든 거지. 근데 지금 x는 0에서 fx가 끊어져 있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뭐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대요. 맞아요? 그럼 fx-1은 몇에서 끊어져 있겠어? 1에서 끊어져 있겠지.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프가 한 칸 이렇게 온 거니까. 맞죠? 근데 이걸 실제로 수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네 나중에 합성함수를 직접 써야 될 때도 있거든? 그래서 지금 연습시키는 거야. x에다가 x-1 이렇게 넣어봐. 간다. 그럼 요거 x-1 플러스 2니까 x 플러스 1이죠. 그죠? 그리고 구간도 바뀌어, 얘들아. 여기다 뭐 넣어야 돼? x-1 넣어야 돼, x-1. 그럼 1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버리지. 여기다 x-1 넣으면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돼버리고, 여기다가 x-1 갖다 넣으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도 얘가 0에서 끊어져 있으면 얘는 1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고, 함수식을 직접 적어봐도 1에서 끊어져 있는 게 이렇게 보이죠. 이해돼요? 자, 정석풀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당연한 얘기를 또 해줄게. 자, 우린 이 fx, fx-1에 x는 1에서의 연속성을 판단해야 돼요. 그럼 3개를 봐야겠지. 뭐뭐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여기까지 돼요? 여기다 그냥 1 넣은 거야. 자, 먼저 좌극한부터 갑시다. 1보다 조금 작은 곳이야. 그러면은 이 함수 써야 돼요? 이 함수 써야 돼요? 이 위에 있는 함수 써야 돼요? 아래에 있는 함수 써야 돼요? 1보다 좀 작은 곳에서 판단할 거예요. 이 친구를. 이 친구를 1보다 조금 큰 곳에서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함수를 써야 돼요? 아래에 있는 함수를 써야 돼요? 아래죠. 왜 위야? 이건 x가 음수일 때 이걸 쓰라는 거잖아. 지금 x가 1인 곳 보는 거잖아요. 그쵸? 이 함수 쓰는 거 맞죠? 요거 쓰는 거야.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1에서 좌우극한 어차피 얘는 같을 거라고. 그죠? 0에서 뜯어져 있는 게 fx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보자. 1보다 조금 작은 곳을 넣을 거야. 그죠? 그럼 x값이 1보다 작으니까 위에 있는 함수에다가 1 넣는 거야. 몇이에요? 2. 그 다음에 1보다 조금 큰 거 넣을 거야. 1보다 조금 큰 거 넣을 거니까 여기다 1 넣으시는 거예요. 그럼 몇이에요? a. 그 다음에 f1 곱하기 f0은 f1은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 f0은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셋 다 같아져야 돼. 근데 어차피 얘는 둘은 똑같이 생겼지.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돼요. 됐어요? 이번엔 넘겨서 인수분해 해보자. 여러 가지로 풀게요. a-1로 묶으면 a-2. a는 1 또는 2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제 라스트로 확인해야 되는 거. x는 0에서 불연속. 여기다 0 넣었을 때 둘이 달라야 돼. 그래서 a가 2는 안 돼요. 되겠어요? 자, 정석으로는 이렇게 푸는데 조금 더 풀이를 라이트하게 바꿔볼게요. 조금 더 풀이를 라이트하게 바꿔볼게. 자, 이거 없이 fx-1 식 없이 해보자. 자, 1좌극한 물거지. 1좌극한 물거지. 제가 x값을 뭐처럼 생각하라 그랬냐면은 0.99 같은 거 아시겠죠? 그럼 0.99 같은 거면은 어차피 여기서 판단하는 거야. 그죠? 여기다 1 넣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fx-1 갑시다. 자, 잘 봐요. x가 1보다 조금 작죠? 거기서 1 빼면 0보다 조금 작아. 다시 1보다 조금 작은 거에서 1 빼면 0보다 조금 작은 거야. 근데 그게 상상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0.99라고 생각하라고. 0.99 빼기 1이면 마이너스 0.01. 그죠? 그러니까 0보다 살짝 왼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 이걸로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지금 값이 0인 거잖아, 그지? 여기다가 0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2. 되겠어요? 1보다 약간 큰데 1 뺄 거죠? 그럼 이거 0.1 같은 거. 알겠어요? 얘가 뭐라고? 0보다 살짝 크다고. 여기서 구하시는 거야. 몇이에요? A. 여기까지 돼? 여기까지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F1이랑 F0이니까 F1은 여기다가 1 넣어주시면 되고 F0은 이제 여기다 0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더 라이트하게 쓸 수 있어요. 돼요? 자, 그 다음에 잘 들어? 잘 들어라. x는 1에서 연속성을 보는 거지. 얘는 니들이 보다시피 x는 1에서 연속. 그렇잖아. 얘는 0에서 뜯어져 있는 거지 1에서 뜯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 자, 얘는 아까 얘기했던 거야. x는 1에서 무슨 속? 불연속. 자, 오늘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불연속인 함수랑 연속인 함수가 곱해져서 연속이 되려면
얘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다를 텐데 f가 딱 곱해져서 얘네가 다 같아지는 방법. f1이 맞죠? 자, f1 어디서 구해야 돼요? 아래. 여기다 일러봐. 맞아요? A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얘들아? 재밌죠? 내가 또 욕심을 내고 있나? 어쨌든 집에서 이렇게 서술하는 거 연습해요. 알겠죠? 난 이렇게 수업하는 게 맞는 것 같아. 311, 12번 봅시다. 자, 제가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잖아요. 요 fx 그려보고, 요 f-x 그려보고, 막 푸는 거. 그지? 근데 이제 난이도별로 풀이를 좀 바꾸셔야 되거든? 난이도가 아주 높아지면은 실제로 함수를 그려서 풀어야 되는 필요성도 생겨. 그래서 내가 솔루션을 계속 그걸 설명하는 거고. 이거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요거는 얘만 가지고 풀게요. 오케이? 라이트하게 풀이를 줄여보자. 일단 fx 자체를 좀 그려보는 습관은 좋을 것 같아. 그려보긴 할게요. 뭐 얘까지 그리진 말자고. y축 대칭 이동된 건 아실 테고, 그죠? 자,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1. 상수함수 그리시는 거지.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 거. 됐죠? 갑시다. x는 1 우극한을 구하라 그랬어. 누구의? fx 더하기 f-x에. 근데 사실 니은 보기 보시면 결국 x는 1에서의 연속성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봅시다. 가자. fx부터 1좌극한 몇? 마이너스 1. 자, fx부터 1 우극한 1. 그 다음에 1 함수값 1. 뭐야, 더 해야지. 됐죠? 자, f-x 보자. 화이팅. 좌극한이면은 x가 1보다 좀 작은 거지. 1보다 좀 작은 거 부호 바꾸면? 그렇지. 자, 봐봐. 여기에 있는 숫자 부호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1로 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1 좌극한을 읽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면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을 읽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읽어야 돼요. 되겠어요? 몇? 1. 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약간 큰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숫자란 말이야. 부호 바꾸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을 읽으셔야 돼. 몇?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 함수값은 몇? 그냥 여기다가 1 넣는 거니까 f-1이지. f-1 몇? 마이너스 1. 자, 다 더해보세요.
됐어요? 그래서 불연속이어도 뭐 연속일 수가 있다. 자, 디귿은 fx 더하기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냐고 물어봤어. 맞아? 지금 내가 x는 1에서의 연속성은 판단을 해봤잖아. 그럼 이제 어디서만 판단해보면 될까? 그렇지, 여기서 판단을 한번 해봐야겠죠. 갑시다. 자, 먼저 좌극한, 그 다음 우극한, 그 다음에 함수값 해볼게. 여기다 마이너스 1 그냥 넣으란 얘기지. 밑에 건 마이너스 1 넣으란 얘기지. 자, f-1 보이시죠? 잘 그려놨으니까 마이너스 1 f1 1이죠. 자, 좌극한 갑시다. 요 fx부터. 자,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좌극한 몇이에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x 한번 가볼게.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1 같은 걸 넣어서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1.1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1.1이면 1보다 조금 큰 곳이니까 이렇게 우극한을 읽는 거예요. 몇이에요? 1.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우극한 봅시다. 마이너스 1 우극한 몇이에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우극한이면 0.99 정도? 마이너스 0.99 정도? 부호 바꾸면 0.99. 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거 부호 바꾸면은 1보다 조금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1좌극한 보시는 거예요. 1좌극한 몇이에요? 마이너스 1. 그럼 셋 다 같네. 그래서 지금 우리 1에서랑 마이너스 1에서 연속성이 다 판단이 됐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됐나요? 312번 가자. 자, 그려볼게요. 근데 여러분, 이런 구간 표현 자체는 절대값 없는 걸로 바꿔놓으시는 게 낫겠어. 저 부등식 푸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안에 들어있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크고,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고. 돼요? 이 부분도요.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려면은 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고. 됐죠? 그 다음에 x가 0이 아닌 곳까지만 그리라는 거고 x가 0인 곳에선 0이래. 자, 그려볼게. 얘들아, 너네 이런 건 바로 그리셔야지 이제. 그쵸? 이제 나이가 좀, 그치? 이걸 바로 그려야겠죠. 대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곳하고 1보다 크거나 같은 곳하고. 되겠지? 이 색칠 조금 진하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이 그래프지. 그럼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려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양 끝점에서 함수값을 확인하라 그랬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몇이야? 2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다가 1 넣으면 몇이에요? 0. 여기서 끝나는 기울기 1짜리 함수다. 이렇게 푸시라고요. 됐죠? 대신 0이 아닌 곳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빵꾸. 0에서 함수값은 0.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fx 자체가 어디서 불연속이야? 마이너스 1, 0, 1. 그럼 디귿 증명하시려면은 세 군데를 다 증명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기억부터 갑시다. 1호 극한. 빨리 할게. 1호 극한. 몇? 1. 자, 그 다음에 1호 극한인데 부호를 바꿔. 1.1의 부호를 바꿔봐.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작은 곳이니까 이렇게 읽는 거야. 몇이야? 1. 이제 좌극한이랑 함수값만 봅시다. x는 1인 곳에서, 왜냐면 우극한 봤으니까. 자, 좌극한. 예. 몇? 0. 자, 그 다음에 함수값. 1. 자, 그 다음에 요거 잘 봐. x가 1보다 조금 작은 상황인 거야, 지금. 부호 바꾸면. 그치, 마이너스 1이긴 한데 여긴지를 따져야 돼. 몇이에요? 2를 읽어야지. 1보다 조금 작으면 0.9인 거니까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0.9. 알겠어? 1좌극한이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이 된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 함수값은 그냥 1. 자, 둘이 같아요, 달라요? 다 같고 우극한이랑도 같이. 그래서 동그라미야. 자, 이제 디귿이야. 전체에서 연속이냐 하고 물어봤어. x는 1에서는 살펴봤잖아. 이제 x는 0에서 한번 살펴볼게. 영좌극한하고 영우극한하고 정확히 0일 때 하고 먼저 0부터 넣자. 자, f0 다 0이죠. 되겠어요? 요거 읽으셔야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영우극한 가자. 영좌극한 가자. 예. 몇이에요? 1. 그 다음 0보다 작은 숫자 넣었는데 부호 바꿨으니까 0보다 크죠? 여기를 읽어야 돼. 알겠어요? 자, 더 보지도 않을 거야. 같아, 달라. 달라. 불연속. 됐죠? 오케이. 자, 321번이고요. 요 문제 풀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321번 별표 치세요. 자, 요건 이제 제가 아마 특강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잘 봐, 정말 쉬우니까. 이거 너무 반갑다. 그죠? fx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저 식이? 주기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4가 주기란 얘기죠. 그죠? 틀렸어요. 4가 주기가 아니에요. 자, 잘 들으세요. 어쨌든 이 표현 자체는 어떤 단원에서 배운 거지, 우리? 맞아요. 삼각함수요. 알겠어? 자, 한번 써봐. fx의 주기가 사의 약수. 조금 난이도가 생기면 저 주기에서 함정을 판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기가 무조건 4다라는 오해는 하고 계시면 안 돼. 자, 간단하게 설명하고 갑시다. 자, 주기가 4인 fx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x인 지점을 이렇게 잡아주면 당연히 x 플러스 4인 곳에서도
함수값 둘이 같죠.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게 성립한다라는 얘기니까 주기가 4인 함수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럼 다시 주기가 4인 함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겠죠. 그쵸? 근데 제가 지금부터 주기 2짜리를 한번 그려볼게요. 주기가 아까보다 좀 짧아졌지만 어차피 x인 곳에서 함수값이랑 x 플러스 2, x 플러스 4인 곳에서 함수값도 서로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저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함수는 주기가 2일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알겠죠? 근데 해석 자체는 일단 주기 4처럼 해석하시는 거야. 갑시다.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맞아요? 그럼 이런 얘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이 함수를 그릴 거고 함수 생김새 관심도 없어요. 알겠어요? 자, 1부터 3까지는 저 2차 함수를 그리겠대. 맞아? 그럼 일단 1에서 이어져야겠다. 그렇지? 이 1에서는 일단 이어져야겠지. 자, 위에다가 1 넣고 이렇게 좌극한을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 밑에다가 1을 넣어요. 자, 정리해주면 4a-b가 마이너스 2 돼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 내 얘기 잘 들어봐 얘들아. 주기 4짜리 함수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졌어. 알겠어요? 그럼 얘가 그대로 복사돼서 여기 그려져야 되죠. 지금 3에서 색칠이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네. 맞아요? 니들이 눈 크게 뜨고 잘 봐요. 지금 3에서 연속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이 3에서 연속이 되려면은 이럴 수밖에 없어. 시작점에서의 함수값이랑 잘 들어.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이렇게 같아야 돼. 그래야 얘가 다시 시작할 때 무슨 속이 돼요? 연속이 되죠. 아시겠습니까? 이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요 3에서의 우극한이 서로 이렇게 같아야 된다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여기다가 3 넣은 거랑 다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여기에다가 3 넣은 거랑 같아져야 돼요. 알겠어요? 주기함수 연속성 그냥 이렇게 끝내는 거야. 되게 쉽죠? 넘기면 8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0 됐죠? 계산합시다. 이 2번식에서 1번식을 빼줄게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b는 지워질 거고 8a 빼기 4a니까 4a는 마이너스 10 빼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 자, a는 마이너스 2고요. 자, a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8이 넘어가서 플러스 8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6. 자, 그리고 나서 f10 물어봤어. 자, a가 마이너스 2니까 이거 6x고 b는 마이너스 6이죠. 자, f10은 얘들아 10에서의 함수값은 얘들아 6에서의 함수값이랑 같을 거야. 그죠? 그리고 2에서의 함수값이랑 같을 거예요. 주기가 4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2에서 함수값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2 넣으시면 되겠네. 답이 1번입니다. 됐어요? 됐죠? 자, 가운데 1에서 연속으로 만드시고 왼쪽 오른쪽 시작점 끝점에서 이제 함수값을 같게 만드는 거야. 됐죠? 자, 이제 좀 쉬고 오셔서 나머지 문제 풀고 진도 나갑시다. 55분까지 쉬세요. 자, y는 t랑 만나는 점의 개수 ft.
이 표현도 있잖아, 얘들아. 이 표현도 평가원 단골 기출 주제야. 저 표현 자체가. 내가 오늘 준 이 프린트 있지? 여기에 42번 보면은, 아, 이거 너무 어렵지? 이건 너네 보기가 너무 어렵죠?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준 프린트 42번. 그래서 요거를 지금부터 연습을 좀 시켜줄 거야. ft를 제가 교점 개수 함수라고 불러요. 알겠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그래프. 자, 양수일 땐 그냥 나올 거고 음수일 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고. 그쵸? 2차식은 언제 음수죠? 이거 한 번만 풀어보면 돼, 그냥. 그치? 이거 그냥 4이지, 4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는 이제 이 부등식 부정하면 돼. 가에로. 그러니까 함수식도 당연히 이렇게 적으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 관점에서는 더 간단하죠. 왜냐면 식 전체의 절대값 쓰고 있는 거니까. 봐봐. 그냥 x제곱 마이너스 1그래프 그린 다음에 봐봐, 소리나. 원래 x제곱 그래프인데 한 칸 떨어져 있는 거 그린 다음에 이거 x 절편도 바로 보이시죠? 마이너스 1이랑 1. 그래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인데 얘가 절대값을 툭 쓰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접혀 올라가서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럼 니들이 눈 크게 뜨고 잘 봐. 지금 접힌 부분이 몇부터 몇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접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FT 조사해 볼게. 잘 봐. FT 조사해 볼게. 일단 t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y는 t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맞아요?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0개. 그 다음 t가 딱 0 되는 순간 y는 0이라는 함수가 돼버리지? 교점 몇 개? 그렇지! 그 다음에 t가 0보다 커지는 순간부터 교점 몇 개? 4개. 어디까지? 되기 전까지. 딱 t가 1일 때는 교점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잘해라. 그 다음에 이제 t가 1보다 커지는 순간부터는 계속 교점이 몇 개야? 2개예요. 알겠어요? 이제 교점 개수 함수는 구간별로 끊어진 상수 함수 형태가 항상 나와요. 자, 0보다 작을 때는 0, 0일 때 2,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서 4, 그 다음에 1일 때 3, 그 다음에 1보다 크면 2. 자, 이게 FT 함수야. 알겠어?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함수를 쓸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써가지고 그릴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이런 거는 바로 판단해 보실 수 있으면 또 좋은데. 봐봐. 어차피 써놨으니까 1 우극한이면 여기잖아. 그렇지? 교점 몇 개? 2개인 거야. 근데 이렇게도 느낄 수 있겠어? 지금 y는 t라는 함수를 그려가지고 교점 개수를 보는 건데 t가 1보다 약간 큰 거죠. 얘가 1보다 약간 큰 거야. 그럼 함수가 이 y는 1 기준으로
약간 위에 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교점 몇 개예요? 2개죠. 그럼 이런 건요. 이 t는 얘야. 이게 1보다 약간 작으면 이 y는 1이라는 상수함수 기준으로 약간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교점 몇 개야? 4개죠. 이런 연습이 잘 되어 있으면 이제 나중에 이런 42번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기억. F1은 3이냐 하고 물어봤어. 맞죠? 그 다음 니은 1좌극한. 방금 니들이 읽은 거야. 그렇지. 자, 마이너스 1부터 4에서 ft의 불연속점 개수는 2개다. 맞죠? 자, 0에서 불연속. 또 어디서 불연속? 1에서 불연속. 그래서 2개 맞아요. 알겠어? y는 t가 올라가면서 교점 개수가 변하는 순간 0일 때, 1일 때 이런 데서 불연속인 거지. 그쵸? 만약 ft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럼 처음에 교점 몇 개야? 1개. 쭉 올라가다가 교점 딱 2개 되는 순간 생기지. 여기서 ft는 불연속. 그 다음에 교점 3개지. 그러다가 교점이 다시 변하는 순간이 여기서 변하죠. 그래서 ft는 여기서 불연속점이 2개야. 이렇게 느끼는 거야. 이게 수능 수학이에요, 여러분. 내신 수학이랑 수능 수학은 꽤 뉘앙스가 달라. 근데 하는 얘기가 계속 똑같아요. 족밥이야. 336번이고. 봐요.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 그랬네. 그쵸? 근데 내가 유리함수는 무조건 불연속점이 있다 그랬지. 언제? 분모가 0 되는 순간. 알겠어요?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이 분모가 0 되는 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판별식은 음수다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너무 쉽죠? B'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음수면 얘가 근이 없어. 분모가 0 되는 순간이 없어요. 너무 귀엽죠, 문제가? 자, 정수 A에 한 물어봤으니까 1, 2, 3, 4, 5, 6, 7이지. 자, 등차수열이죠? 8, 8, 8, 4. 됐어요? 아니면 2분의 nn 플러스 1을 하셔도 되고. 됐죠? 8884. 83에 24, 4, 28. 자, 다음 341번 저 아까 했으니까 넘기고요. 자, 349번 봅시다. 약간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해 잘 되니? 근데 사실 어렵게 해야지. 자, 기억, 니은, 디귿은 제가 적어가면서 할게요. 기억 보이니까 안 적고, 니은이 0에서 최소 있냐? 자, 기억부터 갑시다.
1 극한값 있냐 하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 봐. x가 1인 곳이 여기죠. 좌극한, 우극한 다 몇이에요?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니은 0부터 2까지 뭐라 그랬어? 자, 그러면 x는 0인 곳, 여기서부터 x는 2인 곳, 여기까지 함수를 닫아서 보는 거야. 그죠? 최소값 어디라고 읽고 싶어요? 여기라고 읽고 싶은데 구멍이 뚫려 있죠. 이럴 때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불연속이 되는 x의 값은 두 개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구멍 극한값 함수값이 달라.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구멍 극한값 함수값이 달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요. 그럼 불연속점 개수는 3개야. 자,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 그 다음에 리을 fx는 1, 3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1, 3이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치? 근데 구간이 지금 열려있어, 닫혀있어? 열려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원래 그래프는 닫혀있지만 이 점은 보지 마세요라는 뜻이거든. 그럼 최대값은 여기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구멍이 뚫려있죠. 최대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틀렸어요. 답은 기억이야. 자, 다음 359번으로 오십니다. 왜요? 근데 2명이 질문해서 할 거야. 아니, 괜찮아. 저기 풀어줬는데 질문한 거면은 이제 이건 진짜 질문인 거지. 근데 진짜 간단히 할게, 얘들아. 요 우함수, 귀함수 관련해서는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 단원 미분 단원 들어가면 이제 함수 관련 방정식들을 싹 한번 정리할 거야. 이론 노트에다가. 그때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요 정도만 써 놓읍시다. 그냥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함수 방정식이 성립하면 이제 y축 대칭인 fx다 이런 뜻이라는 거. 알겠죠? 이럴 때 함수 fx를 우함수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함수 뭐 있죠? 그 짝수차항만 존재하는 이런 다항함수들. 이런 짝수차항만 존재하는 이런 다항함수들. 내가 한번 설명했었던 것 같아. 그치? 아직 그림은 못 그려도. 그 다음에 코사인 x. 이렇게 생긴 거지. 자, f1, 2가 부호가 반대래. 그럼 1에서 함수값을 내가 양수라고 하면 2에서 함수값은 음수 뭐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 4에서 함수값 부호가 또 반대래요. 근데 봐, 지금 실근이 적어도 몇 개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근의 최소 개수를 구하시는 거야. 그럼 여기 2랑 3에서는 내 맘대로 그려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부호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F3이랑 F4는 이제 부호가 반대여야 되는 거니까 F4는 여기다가 찍어야 돼. 이해되니? 그러면 이렇게 이어주면 일단 지금 fx는 근이 몇 개예요? 2개. 그 다음에 그대로 접어서 왼쪽에도 한번 그려주셔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쪽 왼쪽에도 근 2개. 그러면 가운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어주면은 우함수성이 판단이 되는 거죠. 4개예요. 4번입니다. 됐죠? 그리고 얘들아, 그 23번 유형 제가 뭐뭐뭐 프로라 그랬어요? 356 하나? 56, 59? 일단 바쁘니까 알았어. 자, 367번으로 오세요. 여기 뭐야. 버스야, 버스. 얘들아, 여기 봐봐. 버스가 뭐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시속 40km인 순간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지금 버스 속력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라고요. 자, 어떤 버스가 A 정류장을 출발하여 B 정류장에 정차한 후, 얘들아 출발할 때랑 정차할 때는 속도가 몇이겠어요? 0이겠죠. 다시 출발하여 C 정류장에 도착하여다. 도착해도 속도는 0인 거지. 근데 A 정류장에서 B 정류장까지 갈 때, B 정류장에서 C 정류장까지 갈 때의 최고 속력이 각각 60이었대. 자, 처음에 A 정류장을 출발해서 B 정류장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B 정류장을 출발해서 C 정류장에 도착하는 동안은 이제 속도가 0인 거고, 시속 60인 순간이 이 구간에서 한번, 또 시속 60인 순간이 이 구간에서 한번 있었다라는 얘기야. 맞죠? 그럼 시속 40인 순간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됐죠? 아주 재밌죠? 이런 문제만 있었으면 좋겠지. 4번입니다. 자, 숙제 오느라 수고하셨고요. 자, 이제 베이직센 개념 19번으로 갑시다. 자, 이론 노트 펴세요. 자, 미분은요, 제가 먼저 스토리텔링을 한번 싹 해드리고, 한번 해드리고, 이제 개념 19, 20, 21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 자, 갑니다. 미분이란 무엇인가? 얘는 이제 1600년대에 뉴턴에 의해서 발명된 수학이에요. 자, 그 당시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중세 시대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면서 신중심 사회에서 인간 중심 사회가 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음악, 미술, 자연과학, 수학 이런 학문들이 다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돼. 그때 이제 발견된 수학적 도구 중에 하나가 이 데카르트 씨가 발견한 이 직각 좌표계예요. 알겠어요? 이 직각 좌표계가 발명됨으로써 어떤 물체의 위치를 표현하는 수학은 완성이 됐어. 그래서 우리가 도형을 다 이렇게 좌표 평면에 옮겨놓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쵸? 도형을 좌표 평면에 옮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니? 도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위치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점들의 위치를 설명하는 수학은 완성이 됐어. 예를 들면 이 점의 위치를 어떻게 설명하면 되는 거야? X축에다가 수선을 떨구고 Y축에다가 수선을 떨궈가지고 얘가 X축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얘가 Y축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A, FA라고 딱 적으면 이제 이 점의 위치가 설명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리고 나서 100년도 안 돼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미분을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자, 미분은 이제 뭔지 설명해 볼게. 자, 여기 두 점이 있으면 이 두 점의 위치는 이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지.
근데 이제 수학자들이 뭐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냐면 저 두 점에 잘 들어. 저 두 점에 상태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야. 상태요. 상태가 뭐니? 감이 안 오죠? 제가 살짝 얘기해 드릴게요. 봐봐. 이 x축을 시간축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a, fa는 1초 뒤에 얼만큼 변화하냐면요. 1초 뒤에 요만큼 변화해요. 알겠어요? 자기 자신의 물리량이 요만큼 늘어나는 거야.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B점은 있잖아, 얘들아. B점은 1초 뒤에 함수값이 이만큼 변화해. 알겠어요? 자, A가 더 큰 증가 상태에 있는 거니 B가 더 큰 증가 상태에 있는 거니? B예요. 이런 걸 점의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지금 A점의 상태와 B점의 상태는 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프의 굴곡 때문이야. 잘했어. 그래프의 곡률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야, 그러면 이 점에서의 증가 상태랑 이 점에서의 증가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대표값으로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따보면 어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따보면 어때? 약간 접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좀 큰 증가 상태에 있다. 이 기울기가 좀 낮으면 더 작은 증가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도달하게 된 거야. 그래서 미분이라는 건 이 점의 상태를 서술하고 싶은 건데 보통 접선의 기울기를 따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요게 미분이에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겠다.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고? 증가 상태. 아시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낮으면 낮은 증가 상태. 접선의 기울기가 높으면 큰 증가 상태. 이해돼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잖아? 그럼 이 점이 1초 뒤에 여기로 움직이거든? 그러면 원래는 이만큼의 값을 갖고 있다가 함수값이 더 낮아지죠. 맞죠? 이런 애들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야.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 상태에 있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이해만 해. 이해만. 이제 기울기 구하는 거 같이 하는 거니까. 자, 갑시다. 이론 노트 펴놨죠? 저는요, 그 미분의 기하적 성질이랑 그 다음에 기하적 의미랑 그 적분의 기하적 의미를 다 요 그래프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미분이나 적분의 정의를 나중에 떠올리셔야 될 때 항상 머릿속에 요 그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설명해 볼게요. 자, 목표는 이거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 거. 알겠죠? 근데 너네 기울기를 찾으려면 점이 몇 개 있어야 돼요? 원래 2개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x 증가량이랑 y 증가량을 계산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점의 기울기를 찾기 전에 임의의 x라는 점을 잡아서 이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를 정의했어요. 접선의 기울기를 바로 구할 수는 없어. 알겠어?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그냥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야. 이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알겠어요? 평균 변화율 계산 방법이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냥 두 점의 기울기야. 근데 이제 이 오른쪽 끝점을 변수로 안 잡고 간격을 h로 잡으면서
얘를 A 플러스 H라고 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크게 표현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두 점의 x 증가량, 이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 빼는 거죠. h분의. 그 다음에 여기를 a 플러스 h로 잡으면 y 값은 fa 플러스 h라고 쓸 수 있거든. 이렇게 빼면 y 증가량. 그치? 이걸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아직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진 않았지.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이 위에 있는 표현으로는, 잘 봐. x라는 점을요, x라는 점을 a로 접근시킵니다. x라는 점을 a로 접근시켜요. 자, x라는 점을 a로 접근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는 이게 평균 변화율이었잖아. 맞아? 근데 이 점을 계속 a로 접근시키는 거야. 오케이? 그럼 평균 변화율이 점점 어떻게 돼요? 낮아지다가 이 x가 거의 a와 동일시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돼. 알겠어? 쌤, 이게 두 점이 계속 가까워지면은 어쨌든 두 점인데 이게 접선의 기울기랑 값이 완전 같아집니까? 이런 의구심은 드시죠? 그쵸? 근데 정확히 접선의 기울기가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얘들아, 내가 이걸 4라고 썼어, 만약에. 오케이? 그럼 이게 실제로 4인 거야? 실제로 4인 거야. 실제로 4인 건데, 얘가 원래는 4보다 약간 큰 거죠. 근데 이 4라는 극한 값은 뭐야?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 4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다라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는 내가 제대로 예측한 값이 맞아. 근데 실제로는 얘가 4보다 조금 크지. 근데 4가 될 거다라는 거잖아. 그쵸? 이거 접선의 기울기랑 정확히 같아져요. 얘가 접선의 기울기랑 정확히 같아져.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 확대해 줄게. 곡선을 확대하면 뭐가 돼요? 직선이 돼요. 여러분, 지구는 둥글어요, 평평해요? 둥글어요. 근데 여기는 왜 평평하죠? 지구가 확대되어 있는 거잖아. 그쵸, 그쵸. 지구가 확대되어 있는 거죠, 그치? 곡선을 확대하면 뭐가 된다고? 직선이 돼. 그럼 A인 지점이랑 X인 지점이 아주 가까워지면 두 점의 기울기가 이렇게 그래프랑 일치돼요.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집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근데 밑에 있는 표현에서는 x를 a로 보내버리는 게 아니고 이 h를 0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럼 a 플러스 h라는 점에서 이 h가 0이 되면 얘가 a점이 되겠지. 이렇게 왼쪽으로 쭉 당기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자, 이거 하려고 여러분들이 1단원 배운 거예요. 이거 하려고 1단원 배운 거야. 이 개념 만들려고 뉴턴이 극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점을 땡긴다라는 개념을 만들려고. 됐죠? 자, 얘를 이제 기호로 F'A라고 씁니다. 아시겠죠? 자, 표현은 크게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부르고요. x는 a에서의, 쟤는 평균 변화율이었지. 얘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 순간 변화율. 기하적으로는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아시겠어요? 요게 미분의 기초 개념이에요. 같이 계산해 봅시다. 자, 일단 이론 노트에 이만큼 쓰는 거예요.
자, 평균 변화율은 얘 기울기고, 여기 있는 순간 변화율은 기호로 F'A라고 쓰고, 여기는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이건 이 점에서의 기울기야. 자, 필기하세요. 자, 일단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얘기는 하는 거고, 실제로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 이때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구하기. 기호로는 뭐라고? F'1 구하는 거야. 알겠죠? 자, x 삼성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그래프인지 몰라도 상관없어. 이렇게 세팅하는 거야. 자, 1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하다고. 오케이? 그럼 여기 오른쪽 점 하나를 잡는 거예요. 오른쪽 점 하나를 이렇게 1 플러스 h라고 잡는 거야. 그 다음에 평변을 써. 간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아시겠어요? 자, x 증가량 몇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y값 f1 플러스 h, 여기 y값 f1. h로 표현해 놓으면 이걸 순간 변화율로 바꾸실 때 h를 0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걸 외워서 a에다 그냥 1을 넣는다 생각하셔도 되고, 근데 난 좀 더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 자, 계산 갈게요. 자, f1 플러스 h 세제곱 오랜만이지. 가자. f1 그럼 이렇게 지워지고 0분의 0꼴이 돼. 그치? 미분계수는 거의 다 0분의 0꼴이에요. 자, h 약분 되겠지? 자, h가 어디로 가? 0. 그럼 이거 다 날리고 남는 건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알겠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인가 봐. 그렇지? 자, 솔루션 투론. 내가 여기서 미분 계수가 궁금하잖아. 오른쪽 점을 방금은 내가 1 플러스 h로 잡았지. 근데 여기를 이미 x로 잡아버리는 방법이 있어. 알겠어? 이때는 x 증가량이 x 마이너스 1, y 증가량은 fx 마이너스 f1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뭐라고? 평변. 평변. 여기서 x를 1로 확 보내버리면 이게 순변. 미분계수. 자, 계산. 암산해도 돼. 이거 어차피 x 3승 마이너스 1이지. x 3승 마이너스 1이지. 인수분해. 탁탁 지우고 1 넣을 거죠. 몇? 이거 하려고 니들 0분의 0꼴 배운 거야. 됐죠? 됐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 알겠어요? 1에서의 미분계수, 2에서의 미분계수, 3에서의 미분계수부터 시작해가지고 10에서의 미분계수까지 다 더해달래. 그럼 이 짓을 몇 번 해야 돼? 10번이요? 10번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야, 특정 상수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지 말고 그냥 임의의 x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보면 어떨까? 알겠어요? 이런 판단을 선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 1자리에다가 x를 넣으면 되잖아.
해볼게요. 자, fx면 x 3승이고 얘는 x 플러스 h의 3승이니까 가 돼. h 하나씩 약분해주면 가 돼요. 근데 h가 지금 어디로 가요? 0. 그럼 이거 다 뭐야? 0. 그 3x제곱이 돼. 그러니까 f'1이 아니라 f'x를 구해놓자 이거지. 그래서 계산하니까 뭐 나왔어요? 3x제곱 나왔지. 봐봐. 그럼 이제 f'x를 구해놨으니까 f'1 구하려면 이제 뭐 하면 돼? 여기다 1 넣으면 돼요. 넣어봐요. 3. 그치? f'2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2 넣으면 돼. 그럼 좀 더 간결해졌지. 그쵸? 1에서 2에서 3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들을 다 이 함수로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fx의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이 짓을 10번 안 해도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미분해라, 미분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맞죠? 자, 우리가 아직 미분을 배우진 않았잖아. 미분 계수가 뭔지 배웠지. 자, 미분이라는 건 이제 이런 거야. 원래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도함수를 바로 찾는 게 미분이야. 이것도 안 해요, 이제. 알겠어? 뉴턴 만세. 아시겠어요? 원래 함수를 알고 있을 때 도함수를 바로 찾는 거야. 이 과정을 미분한다라고 얘기를 해. 자, 방법 알려줄게. 지수를요, 개수로 내려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지수 내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차수는 한 차수 낮춥니다. 알겠어? 자, 이게 미분이야. 됐죠? 자, 그럼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 잘 들어봐. 평균 변화율을 정의했지.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과 미분계수 정의했지. 그 다음에 미분계수를 여러 개 찾을 때 용이한 게 바로 도함수라는 개념. 알겠어요? 도함수도 아직은 이렇게 복잡하게 찾아야 되는데 나중에 미분법을 배우시면 도함수를 아주 간결하게 찾을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 숙제로 연습해 오셔야 되는 건 여기 있는 평균 변화율이랑 이 순간 변화율 계산이랑 요 도함수의 계산 정도 연습해 오시게 될 거야. 자, 이제 책 봅시다. 자, 첫 번째 개념 19번 보시면 평균 변화율 그리고 괄호 1번 해서 증분이라고 있어요. 자, y는 fx에서 x의 값이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 즉 a, fa에서 b, fb까지 함수가 변화할 때 x의 증가량은 우리가 원래 x값 빼기 x값으로 계산했었지. 앞으로 그걸 x의 증분이라고 부를 거고 기호로 이렇게 쓸 거예요. 계산 방법은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y값 증가량은 원래 y값 빼기 y값 했었지. 그걸 지금부터 y 증분이라고 부를 거고 기호로는 세모 y라고 쓸 거고 계산 방법은 그냥 y값 빼기 y값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읽을 땐 여러분 델타 x라고 읽으시는 거고 델타 y라고 읽는 겁니다. 여러분 델타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 알파, 베타, 감마짜리 그 알파벳들 있잖아. 거기서 네 번째 거지. 얘 대문자예요. 아시겠어요? 수학에서 차이나 거리를 이제 디스탄스라고 하거든. 디스탄스면 D로 시작하죠. D, 델타, 델타 이렇게 변할 거예요. 되겠죠? 자, 뭐 X증분이랑 Y증분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이제 평균 변화율 보시면요. 결국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의 기울기라서 x 증분분의 y 증분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계산한다고. 알겠어? 근데 이제 뒤로 가면 b라는 곳이 보통 x라고 표현이 많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필기해 두시고 두 점을 ax 또는 ab로 잡아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a랑 a 플러스 h로 잡는 방법도 있다 그랬죠. 그쵸? 그때는 표현이 이렇게 돼요. 제가 적어드렸던 아까 h 표현 있지? 걔네들을 여기를 델타 x로 바꿔놓은 거야. 자, 이거 h라고 바꿔놓으세요. 바꾼다기보다는 h로 쓰일 때가 많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놔. 자, 쓰셨으면 자, 두 문제만 계산 보여드릴게요. 자, 4번 보시면 마이너스 5에서 1까지 변할 때요. 자, 문제에서 준 함수는 x제곱 플러스 x 함수입니다. 그러면 0과 마이너스 1을 절편으로 가는 2차 함수죠. 마이너스 5부터 1까지 변한다라는 건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평균 변화율을 구해달라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계산하시면 돼. 6분의 f1이면 2, f-5면 20이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도 안 어렵죠? 돼요? 자, 다음 10번. 자, x 삼성 그래프 이렇게 있는데 임의의 a인 곳에서부터 a 플러스 델타 x인 곳까지 이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거야. 알겠어? 먼저 x 증가량 분의 이 y 증가량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럼 a 플러스 델타 x 여기다 넣어서 세제곱하고 fa 뺄 거지, 그지? 자, 이렇게 a 세제곱 지워지고 델타 x가 하나씩 약분해서 이렇게 돼요. 되겠어? 되겠어요? 델타 x는 여러분 세모랑 x가 곱해진 게 아니야. 그냥 이거 자체로 그냥 한 알파벳이에요. 자, (17번) 봅시다. 보기 전에 위에 거 잠깐 볼까요? 미분계수. 자, 여기까지가 뭐라고? 평균 변화율. 돼요? 근데 여기 델타 x를 이렇게 짧게 잡아버리면은 이제 원래 여기 평균 변화율이었던 게 이 점으로 딱 당겨져서 접선의 기울기가 돼. 알겠어? 이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근데 이 델타 x의 표현은 평균 변화율의 표현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아시겠죠? 자, 평균 변화율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이 h라고 썼던 부분을 0으로 보내버리시면 되고, 평균 변화율을 이렇게 쓰면 이 x라는 점을 얘들아 a로 접근시켜 버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어쨌든 두 표현 다 외워야 됩니다. 자, 쓰세요. 요거 H로 바꿔놔요. 바꾼다기보다 이렇게 H라고 써놔요.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밑줄. fx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f'a가 존재하면 함수 fx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얘들아, 당연한 건데 얘는 결국 극한 값이라서, 특히 0분의 0꼴의 극한 값이라서 얘가 계산이 될 때도 있고 계산이 안 될 때도 있어. 알겠죠? 그래프 형태에 따라 그래요. 쓰셨어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그렇죠. 자,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됐어, 얘들아? 뭔가 A점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구해지는 거야. B점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한다.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구해지는 거야. 이 C점에서의 미분 계수값을 계산한다.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구해지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상태에 있는 점들은 증가 상태에 있는 점. 니들이 봐도 얘네들은 아직 증가 상태에 있는 것 같지. 얘는 증가 상태에 있는 것 같지. 그쵸? 근데 이렇게 미분계수 값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점들은 뭔가 감소 상태에 있는 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11번 잘 풀어보시고요. 17번 봅시다. 얘들아, 오늘 숙제 되게 적을 거야. 복습 잘하고 지금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슬슬. 오늘 숙제 적을 거예요. 복습 잘하고요. 강의 영상 꼭 다시 봐요. 자, 17번. 이제 이 마이너스 1,2는 문제 잘 읽으셔야 돼. 이건 이제 구간이 아니야. 위에 점입니다, 점. 자, 3x제곱 마이너스 1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제 x값 마이너스 1인 곳이 있는 거야. 여기 y값이 2인가 봐. 그래서 이 점이 지금 마이너스 1,2라는 얘기지. 이해되시죠? 지금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라 그랬어. 기호로는 f'-1. 아시겠어요? 계산 방법은 두 개지. 평균 변화율을 이렇게 쓰면 h를 0으로 보내버리는 거고, 그죠? 평균 변화율을 이렇게 쓰면 x라는 지점을 마이너스 1로 보내는 거고, 알겠죠? 외워오셔야 돼. 자, 계산. 마이너스 1 넣으면 뭐 당연히 2지. 됐죠? 3x제곱 마이너스 1.
되지? 계산 어차피 그냥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럼 요거 계산하면 3이지. 여기 뒤에 요 계산하면 3이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1까지 하면 2지, 그지? 그래서 요렇게 지워져. 돼요? 그 다음에 h 약분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6이고 여기 3h가 남아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거 0이니까 마이너스 6. 요거 자 fx 저거야. 그 다음에 f-1 저기다 넣으면 2야. 돼요? 그러면 위에 거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이런 거 계산하려고 일단은 배운 거야. 근데 바로 약분해도 돼요? 그럼 위에 뭐 남아?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이렇게. 됐죠? 요거 해보시는 겁니다. 개념 21번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여기까지 내주지도 않을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숙제 받을게요. 베이직스는 일단 45쪽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마플 숙제 적읍시다. 자, 394, 395. 400, 403. 410, 411, 뭐 411 같은 거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일단 해보시는 거야. 몇 개 없으니까 생각 좀 해서. 이게 끝이야. 아시겠죠?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뭐 당연히 많은 날도 있겠지. 그 다음에 저기 특강 그 신청하실 분들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하은이, 채율이, 시은이. 너네는? 안 해요? 승우는 어떻게 됐어? 그래. 태희는? 생각해야 돼? 그래, 생각해. 그 다음에 은채는 시간 안 된다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제동이랑 민성이는요? 그래, 오늘 저녁까지 연락을 줘야 돼. 제동이는? 오늘 저녁까지 연락 줘야 돼? 오케이. 너네 안 해? 네. 왜? 저 영어랑 붙이는 걸 말한다고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해봐. 내가 1시간 땡겨놨으니까 앞으로. 알겠지? 하고 싶은데. 아니, 나도 알지. 근데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아, 얘들아. 원래 5번이었어. 줄인 거야. 두 번으로는 내가 수업을 아,